안녕하세요. 매일 비트코인 사는 남자 갱만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5만원어치 매수했습니다. 매일 동일한 금액으로 매수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더 사고 싶다가도 딱 멈출 수 있는 이 느낌을 좀 오래 가져가고 싶네요. 물론 유의미한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바로 바이더 딥합니다. 오늘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진짜 금, 골드와의 비교를 통해서 각 자산의 특성 그리고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나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두 자산이 각각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금부터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수천 년 동안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죠.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부의 상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불확실성 시기에, 다시 말해서 경제 위기가 오면 항상 투자자들이 금을 선택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안전자산 포지션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만든 이 비트코인은 분산된 디지털 통화죠.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금과 같은 전통적인 화폐와는 달리 비트코인은 정부나 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투명성과 보안을 제공하죠. 자, 그럼 각 요소별로 금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역사적 사용. 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천 년 동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었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10년이 조금 넘은 20년이 좀 안 됐죠.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죠. 두 번째, 금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상품이에요. 금 반지라든가 금 목걸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상품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실체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실체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뭔가인데 그게 왜 이만큼 1억 정도, 몇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지 비트코인에 의심이 많은 그 부분에 가장 거부감을 느끼시죠. 공급량을 보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금의 경우에는 공급량이 정해진지 안 정해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살아있을 때 동안은 금이 고갈될 것 같은 생각 안 들지만 그래도 정확한 양은 불명확하죠.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100만 개로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예측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내구성입니다. 금의 경우에는 매우 내구성이 높고 부식되지 않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반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오히려 강할 수도 있죠. 전 세계 인터넷을 동시에 오프하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은 강한 내구성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동성. 이 부분이 금과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금도 엄청난 가치를 지닌 가치 저장 수단이지만 금 자체는 무겁고 대량 운송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전 세계 어디든지 즉시 전송이 가능하고 엄청난 가치의 가치 저장 수단을 즉시 전 세계 어디든 인터넷만 되면 전송 가능합니다. 이 사실이 엄청난 거거든요. 저도 비트코인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처음 접했을 때는 이 이동성, 비트코인이라는 가치물을 전 세계 어디든지 보낼 수 있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보낼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처음에는 그다지 크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직접 제가 셀프 커스터디 하고 제가 보내보고 하면서 그거를 엄청나게 느꼈죠. 거래소에서만 갖고 있으면 비트코인의 이 본질, 비트코인의 이 특성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 가능성입니다. 금은 작은 단위로 나누기가 어렵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이 1억 사토시입니다. 소수점 8자리까지 아주 세밀하게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장 같은 경우에는 금은 물리적 공간과 그 물리적 공간을 또 보완해야 하는 에너지, 비용이 필요하지만 비트코인은 디지털 지갑에 저장이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약간 애매하긴 한데 디지털 지갑은 결국 개인 키를 갖고 있는 거긴 한데 아무튼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상에 있고 디지털 지갑에 개인 키가 저장되는 건데 아무튼 저장도 되게 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용성. 금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한 자산으로 이미 인식되어 있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와 사람들에게 수용되고 있지만 아직은 한정적이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해지
부분, 금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에 강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 여겨지긴 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큰 변동성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 보죠. 변동성 부분, 비트코인에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마 변동성일 것 같아요. 금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장기적으로 우상향은 하지만 하루하루 주 단위 이런 변동성은 크지 않죠.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큰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올해 초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부터는 예전과 같은 미친 듯한 변동성은 조금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금은 압류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규제 가능성이 존재하죠.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갑자기 금을 정부가 압류하거나 금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하거나 할 가능성은 없지만 전쟁에 잦은 국가들이나 좀 쉽지 않은 국가들 있잖아요. 충분히 개인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에서는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리스크한 선택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금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정부 당국의 규제 안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태생 자체가 중앙에 대한 저항적인 움직임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통제에 사실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A가 B한테 비트코인을 전달할 때 우리를 제외한 그 누구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래 자체는 나중에 검증을 하는 수많은 노드들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 B가 B한테 비트코인을 보낼 때 그 중간에 어떤 이해관계자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비트코인의 장점이죠. 여러 가지 요소별로 비트코인의 특성을 봤는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좀 더 깊이 파헤쳐볼게요. 공급량입니다. 금은 공급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얼마나 더 캐낼지 알 수 없습니다. 최소 제가 살아있을 때 동안은 금이 고갈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새로운 발견이나 채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금 채굴량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죠. 예측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공급량 자체가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2140. 다시 말해서 공급량이 확실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예측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요소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중요한 요소고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다라는 이런 희소성에 굉장히 큰 베팅을 한 거죠. 자, 두 번째로 이동성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이동성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8천만 원 중반 왔다 갔다 하죠. 몇 달 전에 1억도 넘었지만 비트코인이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굉장히 부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0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1000억을 누군가한테 주거나 아니면 다른 자산으로 옮길 때 1000억을 이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현금 1000억을 갖고 있거나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금을 갖고 있거나 예금을 갖고 있거나 주식을 갖고 있거나 이 1000억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1000억원어치 금을 갖고 있으면 그 1000억원어치 금을 옮기는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이 들겠죠. 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1000개면 1000억이라고 했을 때 이 비트코인을 옮길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옮기면 됩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요. 누구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엄청난 가치의 점유물을 누구의 개입도 없이 가치를 이전하고 단순히 가치만 이전되는 게 아니고 그 실질적인 소유물 자체가 넘어간다라는 이 사실이 저는 굉장히 놀라워요. 이 특성은 다른 어떤 자산도 가질 수 없는 유일무이한 비트코인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왜 비트코인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할까요? 또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공급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은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이 희소성에 기반해서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입니다. 둘째, 비트코인이 물론 한 개가 지금 거의 8천만 원, 1억 원을 하기 때문에 이 소액 거래에는 부적합할 수도 있어요. 다만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든지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일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좀 소액 결제 부분에서 활용도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애매하긴 해요. 비트코인이 과연 소액 결제, 일상적인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결제에 이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금은 소액 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금 조금은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거나 할 수 없죠. 그리고 빠르게 전송할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 비트코인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이야말로 진정한 소유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떤 자산, 뭐 등기를 칩니다. 등기를 친다는 게 뭐죠? 중앙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제 명의로 된 이 집은 국가에다가 이 소유물이 제 거라고 등기를 치죠. 그러면 국가에서 이 집의 소유가 누구인지 다 알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고 그 소유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진정한 자유의 자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금은 다르죠. 금괴를 제가 저희 집에 엄청 많이 갖고 있거나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이 금괴 자체를 등기소에 올리거나 하진 않죠. 하지만 이거를 나중에 동결시킬 수도 있잖아요. 전란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전란이 났어요. 그러면 제가 금을 계속 들고 다녔다가 나중에 정부한테 걸릴 수도 있고 별의별 이슈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완전히 자유로운 자산이다.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저도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뛰어난 자산이라는 거에 굉장히 큰 공감을 갖고 저도 좀 정리가 돼서 금과 비트코인 모두 중요한 투자 자산이에요.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서는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 자산을 더 선호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